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고대 신라. 이 왕국은 기원전 57년부터 기원 후 935년 무렵까지 약 1000년 이상 동안 한반도 대부분 및 기타 지역을 통치하며 고구려 백제와 함께 고대 삼국시대를 이끌었던 국가로서 세계적으로 오래 지속된 왕국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국의 역사적인 수도로 알려진 경주 근처에서 한 여성의 무덤을 발굴하던 중 매우 기이한 두개골이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것은 매우 길쭉한 두개골이었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놓고 두개골 변형 관행을 통해 일부러 납작하게 만든 것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무덤에서는 다른 유물들과 함께 유골이 함께 발견되었는데 3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이 여성의 유해는 전통 목관인 목강묘 안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유골은 비교적 잘 보존이 되었지만 두개골은 조각조각 나 있어서 연구진들이 매우 힘들게 그 조각들을 맞춰야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 플러스 1에 발표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자면 당시 발견된 두개골을 완전히 조립을 하긴 했는데 그때 과학자들은 두개골이 이상하리 많지 비정상적으로 길다는 사실에 그만 크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 일반적인 형태와는 달리 머리의 너비가 두개골의 길이의 약 75%에도 전혀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이 두개골의 주인공이 길고 좁은 두개골과 좁은 얼굴 형태를 가졌던 당시로서는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가진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이는 동아시아인이나 특히 한국인의 전형적인 특징이 결코 아니었다고 보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두개골이 동양인의 것이 아니라 서양인의 것이 아니냐 하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어쨌건 두 개의 계측 분석 결과 이 인물의 두부지수 즉 CI는 73.5로서 장두형의 특성을 시사하고 있었고 이는 당시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유사한 인구 집단들과 서로 비교했을 때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연구팀은 두개골을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하여 마침내 의도적으로 머리를 납작하게 만든 흔적, 즉 두개골 변형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한 두개골 변형은 두개골을 두 개의 나우판 사이에 압축하거나 어린 시절부터 청 같은 것을 사용하여 단단히 고정된 상태로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개골 변형의 가장 초기 사례는 약 1만 년 전 신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러한 관습은 경주나 인근 가야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여러 문화권에도 모두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때 머리 변형은 이집트에서 발달하여 전 세계로 퍼졌다고 사람들에게 믿어지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연구자들은 이러한 현상들이 일부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고대 사회의 기이한 특징은 오히려 전 세계 여러 문화 집단에서도 모두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페루의 파라카스의 두개골, 그리고 일본의 히로타족의 두개골, 그리고 헝가리 고대 묘지에서 발견된 두개골 등등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째서 이러한 관습이 생겨난 걸까요? 사실 그것이 이번 이야기에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보다 더 흥미로운 것입니다. 단지 이런 두개골이 발견된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는 이처럼 인위적으로 만든 형태가 아닌 애초에 긴 두개골의 형태도 발견이 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며 어쩌면 인류는 따라하는 습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종족이기 때문에 이처럼 길쭉한 두성을 가졌던 고대의 어떤 존재에 대한 실존적인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쨌건 당시 이 두개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던 서울대학교의 한 물리인류학자의 경우는 이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발견된 이 두개골이 의도적으로 길게 늘린 머리라면 보통 두개골 앞부분의 뼈가 더 평평하다고 말하면서 궁극적으로 볼 때 그의 연구팀은 이 경우에는 두개골 변형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라이브 사이언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 연구에 사용된 두개골은
두개골을 일부러 표현시킨 그런 모양의 패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길쭉한 두개골 연구의 저자이자 전문가였던 브라이언 페르스터는 이러한 변형된 두개골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들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는 대부분의 두개골이 의도적인 두개골 변형의 명확한 징후를 보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 페루 파라과스에서 발견된 두개골 같은 경우 해부학적으로 볼 때 인류와는 전혀 다른 두개골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두개골들이 실제로 일부 존재하는 것은 단지 머리를 납작하게 만드는 그런 관행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학자들은 이러한 인류의 것이 아닌 두개골에 대해서 각종 이름들을 붙이며 단지 자연적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들을 모두 대부분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연적으로 길쭉한 두개골이 존재하는 데에는 센센브레너 증후군, 그루존 증후군, 그리고 소토스 증후군, 마르판 증후군 등 각각의 의학적 상태와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또는 부분적이라도 이러한 두개골을 가지게 된 이유는 지구 외부 아니면 내부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좀 더 근본적인 설명까지 포함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건 여러 연구가들은 이곳 고대 신라의 수도 근처에서 발견된 두개골이 단순히 자연적인 변화일 뿐일 수도 있다고 제안했지만,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기엔 그 무엇도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일반적으로 학자나 연구가들이 발표한 것은 모두 이론일 뿐이라는 점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결국 여러분들만의 독특하고 개성 있는 통찰력을 통해 스스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어쩌면 학계에서는 말하지 못한 실제 이야기에, 그리고 가장 진실에 가까운 가능성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서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 어떤 상상을 하시던 모든 판단과 선택은 오직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하고 좋은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